자, 보자. 자, 일단은 마지막 통계 마지막 단원이고요. 뭐 여기서 새로운 거 좀 용어를 좀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근데 이제 너네가 그러니까 딱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여기서는요 용어만 새로운 거고 문제 푸는 과정은요 앞에서 정규분포했던 거랑 거의 다 똑같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가. 여기서 무슨 용어를 배우냐면은 일단 제목에 있는 것처럼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모집단 할 때 이 모자가 뭐냐면 이 모자가 요 한자요 한자 어미 모자 엄마 집단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이 모집단이라는 게 괄호 열고 뭐냐면 너네한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집단. 그리고 뭐냐면 너네가 지금까지 했던 통계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통계에 일단은 이 단어를 이용하려면 통계 궁극적인 목표를 너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통계라는 게 있잖냐. 통계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10대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돼. 10대들 대상으로. 그럼 10대들 대상으로 조사할 때 10대가 전체로 따지면 몇백만 명 있을 거 아니에요? 10살부터 19살까지 뭐 만으로 따지면 더 길게 늘어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물어봐. 수백만 명한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첫 번째,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비용. 왜냐면 조사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전화하는 것도 인력이 필요하다. 즉 전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게 되면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통계라는 걸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10대들 중에서 1000명만 뽑았어. 1000명만 가지고 데이터를 냈어. 그리고 거기에 평균하고 뭐 우리가 지금 기타 하고 있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그럼 그걸로 이제 전체를 대표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거잖아요. 대통령 조사할 때죠. 대통령 조사할 때 너네 출구 조사하는 거야. 그 이번에 최근에 했으니까 알죠? 출구 조사 해가지고 뭐예요? 모든 개표소 가가지고 일일이 한 명씩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개표소에 투표소에 가가지고 누구 뽑으셨어요? 이렇게 조사를 하자. 이게 출구 조사잖아. 나온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거든. 서울이면은 뭐 서울의 대표적인 몇 개, 인천이면 인천의 대표적인 몇 개. 이렇게 골라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통계를 내죠. 아, 야, 몇 퍼센트 확률로 뭐 몇 번을 찍었대요. 몇 퍼센트 확률로 몇 번을 찍었대요.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개표 방송할 때 어때요? 출구 조사는 유사하게 가죠. 비슷하죠. 약간은 오차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 알 겁니다. 그 개표 방송 같은 거. 그러니까 즉 통계를 통해서 작은 집단의 작은 그 모임에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전체를 대표하게 해요. 이게 통계의 궁극적인 목표야. 즉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지. 효율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지. 오케이? 이게 통계 궁극적 목표입니다.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오차라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오차를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죠.
막 몇백만 명, 수천만 명 있는데 거기다 대고 몇만 명, 몇천 명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단원이 궁극적으로 통계에서 추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목 자체가 여기 단원 제목 자체가 통계적 추정이에요. 추정. 그러니까 통계를 통해서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 있죠. 앞에 뭐 이항분포, 정규분포, 뭐 표 만들어서 푸는 거 그런 내용들 있죠. 그거는 전부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의 변론적인 목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명이었으면 1000명한테 다 평균 내고 1000명을 대상으로 뭐 10,000개였으면 10,000개를 대상으로 평균을 내고 몇 개였으면 몇 개를 대상으로 전부 다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편차 통계를 냈어요. 근데 그건 통계에서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은 전체에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야. 일부분만 뽑아. 일부분만 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내. 그럼 그걸 가지고 그걸 이제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통계에서 원하는 방향에 대한 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용어와 그리고 공식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용어부터 구분을 해야 돼. 첫 번째 용어로 보면은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건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복지 성취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핵심부에서 얘기해요.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해요. 대상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이항분포, 정규분포 배울 때 했던 게 전수조사예요. 전부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인 방법. 근데 또 이게 오해가 안 되는 게 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전수조사라는 걸 아예 안 하진 않아요. 반드시 전수조사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인구 통계입니다. 그 아마 최근에 너네 그거를 했을 거야. 근데 너네는 아마 모를 건데 그 가구 그 뭐라 하지? 가구당 뭐 생존신고인가?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문 두들기고요. 당신 그 집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데이터 보니까 너 여기 5명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5명 살고 계신가요? 이런 거 확인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인구 통계는 때. 그때는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만약에 5천만 명을 조사해, 5천만 명이 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10,000명만 뽑아요? 말이 안 되죠. 정확한 통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비효율적이긴 한데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름 자체는 알아두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미세먼지 조사 뭐 이딴 거 이런 거 됐고,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면은 자 이와 같은 경우 자, 조사 대상 전체를 성질을 알기 위해 전체 대신 그 일부만을 조사하는 거. 일부만을 조사하는 걸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표본 아니죠? 표본? 몇 개 이렇게 딱 뭐 과학 시간에도 몇 번 했잖아요. 표본을 떼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생물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는. 네. 그래서 일부만을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걸 표본 조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수 조사는 전체 집합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표본 조사는 부분 집합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시 통계조사에서 알고자 하는 조사의 대상 전체를 모집단, 전체 대상을 모집단이라고 하고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 샘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졸라 웃기죠? 여기 한자인데 여기 영어예요. 근데 샘플이 너네들한테 더 와닿으니까 야, 샘플 뽑아봐. 그럼 전부 다 뽑으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갖고 오라 이거잖아. 그리고 이때 여기 이거는 이제 문제 속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 우리가 몇 명을 이렇게 뽑을 거란 말이야. 몇 개를 뽑거나.
그럼 그랬을 때 표본조사에서 뽑은 그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뽑은 개수를 이제 여기 통계에서는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0,000명이 있다. 근데 거기서 표본의 크기가 25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크기가 진짜 그 말 그대로 크기 말하는 게 아니고 표본의 크기가 25개라는 건 25개를 뽑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뽑았다, 개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크기가 몇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몇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뽑았다는 소리예요. 그냥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루 학생량을 알아보고 싶대요. 근데 고등학교가 우리 전국에 수십만 명이 있잖아요. 고1, 2, 3 따지면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겠지. 그래서 전국에서 임의로 100명의 학생을 선발했다고 치자. 전체에서 100명을 뽑았죠. 그럼 얘는 지금 표본 조사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모집단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전체 학생. 그리고 임의로 뽑은 100명의 학생. 그거는 표본이고 그때 표본의 개수 안 하고 명수라고 안 하고 크기가 100이라고 얘기하겠다. 오케이? 이건 실제 문제에서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전수조사, 그 다음에 표본조사 이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연도에 끝자리가 0, 5가 되는 해, 즉 매년 5년마다 인구 주택 총조사. 쌤이 아까 말한 게 이겁니다. 인구 총 주택 조사. 살았는지 계신지 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 조사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샘플만 가지고 해요? 전부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이런 건 전수조사. 그래서 봐봐요. 자, 이제 어느 게 적합한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총 인구 조사. 이건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인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병무청에 징병신체검사라고 돼 있을 때. 몇 년 안 남았네. 너네 당장 내년 되면 아마 신체검사 할 겁니다. 신체검사 할 때, 야, 이것도 그거야. 징병 대상이 한 몇십만 명이 있다고 쳐요. 그럼 거기가 되고 100명만 데리고 와요. 그럼 100명이 다 1급이 나왔어요. 그럼 너네 전부 다 1급이에요? 억울한 사람 존나 많겠죠. 나 눈이 안 좋은데요? 나 1급이에요? 나 다리 아픈데? 나 허리 아픈데? 나 정신은 획가닥한데? 그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대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도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 이건 전부 다 조사할 필요가 없죠. 일부분만 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써요. 그러니까 전체도 이 정도 쓸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때 표본 조사. TV 프로그램 시청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할 필요가 없죠. 의약품 임상실험. 야, 임상실험을 전국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신청을 받죠. 그 알바 같은 거 있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좆되는 수가 있습니다, 보니. 안 됩니다. 임상실험. 진짜 내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고 내가 당장 내일이면 밥도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니 생각하지 마세요. 몸 망가집니다.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 기말고사 성적의 평균. 어느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했죠. 고등학생 기말고사 성적 평균. 야, 이것도 전부 다 해야죠. 예를 들어서 전교 10등만 꺼내요. 그럼 얘네 평균이 95점이래. 그럼 이 학교 학생들은 평균이 95점인 거야. 공부 존나 잘해. 필사는 전교 10등까지가 한 95점이고 인제고 수학시험 성적 평균 보면 알잖아요. 극대가리의 새끼들만 90점 한 몇 명 있고 그 밑으로는 한 전교 몇 등부터야? 한 7등인가 8등부터는 갑자기 70점대로 뚝뚝뚝 나오잖아. 존나 억울하겠죠? 야, 우리 학교 공부 존나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시험이 쉬운 거 아니야. 야, 평균 95인데? 족밥이야, 그 학교. 존나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전수조사를 해야겠죠.
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됐고.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에서요. 몇 명을 뽑을 때 그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럼 또 웃긴 게 표본은 그냥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25명을 나는 뽑고 싶어요. 25명을. 25명을 뽑고 싶은데 25명이라는 것도 표본의 크기 25라고 얘기한다고 했고 뽑는다라는 말도 안 써요. 뽑는다라는 말도 안 쓰고 뭐라 하냐면 이미 추출이에요. 이미 추출. 이 단어 그대로 나와요. 이미 추출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미 뭔지 알죠? 랜덤.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아까도 우리 그 예를 들어 인재고 수학 성적 평균을 이제 내야 돼. 근데 그랬을 때 학교가 이제 구라를 치려고 우리 학교는 졸라 시험이 쉽습니다. 이거를 중3 아이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를 했어. 근데 우리 학교 시험 졸라 쉽다라고 해야 돼. 그럼 평균이 높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명을 뽑을 건데 정규 1등부터 정규 10등까지만의 데이터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런 건 이미 추출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개새끼. 이미 추출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추출을 즉 뽑을 거면 전체에서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랜덤하게 뽑는 거. 아무나 10명을 뽑는 거죠. 무작위. 그래서 이제 뭐 너네가 신경 쓸 건 아닙니다. 모집단의 각 원소가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해야 되는데 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수학적 확률로 뽑겠다는 소리예요. 수학적 확률이 그 이제 비중이 똑같을 때 뭐 저쩌고 얘기했던 그 짤막하게 얘기했던 게 한 번 있었습니다. 쌤이 그걸 좀 길게 설명하긴 했었는데 네, 근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따로 체크는 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표본을 추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라 해서 아마 익숙할 겁니다. 우리 독립할 때 많이 얘기했죠. 한번 추출된 자료를 다시 되돌려 놓으면 다시 추출하는 거.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출합니다. 근데 추출이라는 건 다시 간단하게 이렇게 뽑겠다는 소리예요. 명수, 개수, 크기라고 하겠다는 거고 뽑는다. 추출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구분할 필요가 생겼어요. 모집단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모집단이 아까 전체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샘플을 뽑아낼 거 아니에요, 표본을. 그럼 그 표본을 내가 만약에 25개를 뽑았어요. 추출을 했어요. 그럼 거기를 가지고 또 집단을 만들 수 있겠죠. 걔네들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럼 둘 다 집단이에요, 둘 다 집단. 그래서 이름을 구분할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뽑기 전 상태의 그 집단을 모집단. 뽑고 나서, 즉 표본의 크기를 뽑고 나 추출하고 나서 만든 집단. 이걸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모집단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표본 집단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겠죠. 네, 그걸 이제 구분을 해주자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겠죠. 모집단 거고 얘는 표본 집단 거다. 오케이. 그 중에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건데 이 표본 평균은 일반적으로 X바, 표본 분산은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S.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샘플에서 보면 샘플. 여기 밑에 써있죠, 바로. 자, 그리고 이제 너네가 그러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자, 이 이름을 배웠으니까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겠지. 근데 너네는 이 세 개 중에서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얘만 보시면 돼요. 아이고야. 이건 중요해요. 이건 시험에, 이건 문제 풀 때 많이 활용됩니다. 이건 많이 활용되니까 이건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안 어려워요.
자,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일반적으로 씁니다. x 바라고 일반적으로 써요. 근데 이제 이 표본 평균의 이름을 잘 생각해보면 그냥 평균이잖아, 평균. 근데 너네가 평균을 다 어떻게 해? 다 가장 기초적인 거야. 모두의 비중이 똑같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다 더해서 n개로 나누죠. n개 뽑았으면 n개에 대한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걸 이미 추출한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상태에서 평균을 낸 게 표본 평균이야. 그럼 표본 평균은 그냥 이거 너네가 원래 평소에 하던 평균이에요, 이게. n분의 싹 다 더한 거. 오케이. 그리고 얘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두 번째로는 표본 분산이라는 건데, 너네 분산의 정의가 하도 귀딱지 떨어지게 들었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었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했었고, 그 편차라는 건 변수에서 평균을 뺀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변수에서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있죠. 그걸 제곱했죠. 편차 제곱이죠, 이것들이 다. 오케이?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가 뭐겠어요? 편차 제곱을 다 더하고 n으로 나누면 되겠지. 셈마 이해된다 여기까지? 근데 여기 지금 뭘로 나누고 있어요? n이 아니고 n-로 나누고 있죠. 원래는 n으로 나누는 게 분산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근데 n-로 나누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체 집단에서 표본을 뽑고 거기서 분산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전체를 가지고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오차를 줄이는 고정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왜 굳이 n-1이냐? 수십 년 동안 싸워가지고 논쟁 끝에 이긴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할 건데 그 오차를 줄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겠죠. 뭐 이 집단에서는 이렇게 하자, 이 집단에서 이렇게 하자. 근데 그 중에서 야 n-1로 빼는 게 가장 정확성 높더라, 가장 오차가 적더라. 그래서 n-1로 나눈 겁니다. 싸웠겠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본 평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건 실제로 얘 가지고 문제 나옵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냥 다 더하고 얘들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표본 분산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다는 그 분산의 정의를 가지고 식을 만든 건데 그걸 n으로 나눈 게 아니라 n-1로 나눈 거예요. 너네들이 워낙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지금 그냥 쭉 설명하고 있는데 얘들 잘 따라하고 있지? 확인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민준아 잘 따라하고 있죠? 뭘 내요 개새끼 안 듣잖아. 너 새끼야, 너 혼자 읽고 있잖아. 듣고 있어.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말해주면 이제 내가 좀 안심을 하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대답 안 하는 게 제일 빡쳐요. 왜냐면 말을 안 한다는 건 암묵적 동의를 하는 거죠. 내 말을 한다는 거니까. 안 돼. 반박을 해야 돼. 그쵸, 민야? 이해 잘 되고 있습니까? 원준이도 되고 있습니까? 네. 너희들 원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모분산과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는 n보다 1이 작은 값이 n-로 나눠서 하는 게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네, 요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쌤이 아까 우리 형광펜으로 칠한 게 표본 평균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뭘 하냐면요. 표본 평균을 있죠.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집단에서는 확률 변수 일반적으로 x라고 적잖아요. x라고 적잖아. 근데 이제 표본 집단에 들어와서도 확률 변수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모집단에서 내가 10명을 뽑아. 그럼 처음에 10명을 뽑은 거랑 그 다음에 또 모집단에서 내가 또 10명을 뽑아. 그 10명하고 그 10명이 같은 성격을 띠겠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라고.
10명 뽑은 거 10명 뽑았고 또 10명 뽑고 10명 뽑고 10명 뽑고 10명 뽑고 10명 뽑고 했을 때 다 각기각색의 성격이 다르겠죠. 각기각색 성격이 다르겠지. 그럼 각각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 방금 위에서 했던 거 있죠? 거기서 표본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내게 되면요, 각 표본 집단마다 그게 성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 각각에 계산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각각에 대한 걸 계산하는 건. 그래서 쉽게 이제 방금 그냥 배경 잠깐 설명한 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확률 변수를 새롭게 지정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샘플로 뽑은 걸 가지고 확률 변수로 잡기에는 너무 각 집단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뽑은 사람들 가지고 확률 변수를 내게 되면 너무 오차가 심하다는 거야. 그래서 확률 변수를 새롭게 잡을 필요가 생긴 거야. 그 확률 변수가 뭐냐면은 표본 평균. 왜냐? 평균이 가장 오차가 덜하다.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요. 각 나라의 외모 평균을 낸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외모를 평균 내고 싶어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그 나라들 있죠, 각 나라들 전부 다의 외모 평균을 내고 싶어요. 가장 미친 짓이 뭐예요? 우리 지구 안에는 거의 100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살고 있죠. 100억 명의 얼굴을 일일이 스캔을 떼가지고 거기서 너네 뭐 인스타 이런 거 유튜브 본 적 있죠? 얼굴 이렇게 평균 내는 거. 그 100억 명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보이겠다 야. 100억 명이 겹쳐지면. 그렇죠? 평균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각 나라마다 대표를 몇 명씩 뽑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각 나라마다 이쁜 사람들 이렇게 뽑죠. 여자로 치면. 그리고 그걸 평균 내죠. 그 유튜브 이런 거 봐서 좋은데. 그 뭐 각 나라마다 외모 평균 해가지고 막 그 유튜브 갖고 쇼츠 나오더라고요. 물론 나도 한 1, 2년 전에 봐가지고 지금 너네들이 봤을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하던 얘기 이어서 할게요. 그럼 각 나라마다 대표를 몇 명 뽑아요. 근데 나라도 많잖아요. 168개인가 몇 개 있잖아요. 200 몇 개인가? 그럼 거기서 내가 10명씩을 뽑아. 그래도 2,000명이잖아요. 그럼 그거의 얼굴을 평균 냈대요. 야, 이렇게 막 얼굴 다 겹쳐놔요. 평균 내려고. 그것도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나라의 평균 외모를 꺼내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의 외모 평균을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평균 내는 거예요. 자, 단계별로 다시 한번 갈까요? 전체 다 조사해서 100억 명을 조사했어야 됐었죠. 너무 많아요. 못해요. 탈락. 각 나라마다 10명을 뽑아요. 각 나라마다 10명을 뽑아요. 사실 10명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각 나라마다 인구가 천차만별이죠. 10명 가지고 이 나라를 대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10명 뽑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나라가 200개 정도 있다 치자고. 결과적으로 2,000명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럼 2,000명도 너무 많아요. 획스. 마지막 방법이 뭐였냐면 각 나라의 외모 평균을 내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내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내고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요. 그럼 각 나라마다 평균을 냈으니까 결국 데이터가 날라오는 거 하나만 날라오는 거죠. 우리나라 평균이 이거예요. 저 나라 평균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씩만 날라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200개의 데이터가 보이겠지. 100억 개, 2,000개, 200개. 뭘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어? 200개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정확도가 가장 높죠. 왜? 평균을 갖고 온 거다. 각 나라의 평균을 갖고 온 거니까.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겠지. 그래서
정확성을 위해서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잡는 거예요. 평균을 확률 변수로 잡겠다는 겁니다. 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되는 건 뭐냐면 x바에 대한 겁니다. x바에 대한 거. 됐습니까? 그래서 x바에 대한. 그래서 얘 이름이 이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으면 돼요. 읽을 때는. 물론 너네들이 그렇게 안 읽어요. 그냥 2x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너는 당연히 vx바. 그럼 얘 이름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읽으면 되겠죠. 시그마 x바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래서 괄호 1번. 자, 괄호 1번 보시면 자, 얘네 따로 증명은 하진 않을 거예요. 너네 증명 전혀 1도 필요 없어서. 정말 1도 필요 없고 외우는 것도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2학 공부할 때도 2학 공부에서 평균 MP, 분산 MP 1-P, 표준 편차 루트 MP 1-P. 나 증명 안 했죠, 그거? 증명 안 했으니까 그냥 외우라고 했습니다. 부담 없잖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공식 자체가. 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따로 외워줍시다, 이거. 오케이. 왜냐면 오히려 식으로 얘기해. 많이 복잡해져. 식으로 얘기하는 게. 해줄 수는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x바는 m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m 얘가 뭐냐면 모평균입니다. 모평균. 자, 모평균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 2x 말하는 거예요. 2x. 2x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이거 배우기 전에부터 했던 그 평균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냐면 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시그마 제곱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분산이에요, 분산. 모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앞단원에서는 전체 집단에 대한 걸 배웠기 때문에 굳이 모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집단을 두 종류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할 필요가 생겼으니까 모분산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쫄지 말고 그냥 우리가 했던 분산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 뭘로 나눠요? n으로 나누죠. 근데 이 n이 뭐냐면 표본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뽑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분산의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모분산의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하는 이유는 요거를 많이 놓쳐가지고 공식 외우다가 잘 안 나오거든 이게. 요게 잘 나오고.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고 다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시그마 x바 표준 편차 쉽죠. 얘한테 루트 때리면 돼요. 여전히 공식은 똑같아요. 루트 때리는 거. 그래서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쌤이 지금까지 되게 주저를 많이 얘기했죠. 왜냐면 이 통계적 추정 여기 단원이 정말로 너네 실생활하고 정말 많이 연결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수학할 때 그러잖아요. 실생활은 이게 도대체 내가 현실에서 어디다 써먹어? 배우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학생님들이 할 말 없으니까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치매 안 걸리려고 수학하는 걸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 가려고 수학 배우는 걸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그 현실적이니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죠? 창의력 기르려고 수학하는 거다. 실제로 수학하면 창의력 엄청 많이 길러지거든. 근데 여기서는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말이 많아요. 왜냐면요 앞에 것들은요 일상생활하고 엮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애초에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이 통계라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를 왜 배워? 이걸 납득시킬 수 있어요. 충분히 납득이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뭐도 할 수 있냐면 통계를 배우면 너네 그 등급 컷 있잖아. 맨날 학교에서도 알려주잖아요. 등급 컷. 그죠? 그것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등급 안 나와도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알면
충분히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만약에 등급 컷이 안 나와, 안 알려줘. 근데 궁금해 뒤지겠어. 시험지표 나오기 전까지. 그럼 나한테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던져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다 조사해 줄 수 있어요. 대충 몇 점부터 몇 점까지가 1등급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해주겠죠. 그 다음부터 니네가 해야죠. 왜? 그게 시험범위니까. 정규문법을 구합니다. 정규문법 표준화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네, 오차는 있어요. 대충 모의가 한 3, 4점 정도 오차 정도가 있더라고요. 3, 4점 정도. 자, 아무튼 여기까지 됐죠? 자, 다시 결론. 싹 걷어내고 제일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요거 3개 외우시면 돼요. 요거 3개 외우면 끝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뒷얘기는요, 이제 할 말 없어요. 뒷얘기부터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뒷얘기는요, 이제 뭐 정규문법 얘기해요 또. 구호로 가? 네, 알겠습니다. 정규문법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정규문법 뭐예요? 평균, 콤마, 표준편차 제곱이잖아요. 평균, 콤마, 표준편차 제곱인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거. 어려워요? 이거 표준화인 거예요. 표준화. 근데 여기 x바라고 돼 있는 건 x바에 대한 표준화를 시키는 거니까. 확률 변수가 x바라고 했으니까. 그럼 또 뭐 하겠어요? 또 뭐 그림 그리면서 또 하겠죠. 그러니까 결론 똑같은 거예요. 하는 짓.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전체 집도 안에서 하던 걸 샘플 집도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자, 이 정도 주저리 졸라 떠들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간 게 있겠죠. 자, 얘까지만 하고, 자, 한 5분 정도만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고 수업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까지만 할게요. 자, 1번 보면요. 자, 확률 변수 x가라고 돼 있죠. 자, x가라고 돼 있습니다. x가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입니다. 그게 정규문법 예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1, n2, n1개, n2개 뽑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n1개 뽑고 여기서 n2개 뽑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추출한다고 나오죠? 쌤이 말했던 단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각각 x바, y바라고 하죠. 이렇게 표본 평균이라고 이름도 다 주는 편입니다. 자, 그때 오른쪽 그림이 각각 확률 변수 x바랑 y바의 확률 밀도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x의 정규분포가 m, 시그마 제곱이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에 걸쳐 두 종류를 뽑죠. n1개 뽑고요. 아니면 n2개 뽑죠. 그리고 그때 표본 평균을 각각 x바, y바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정규 분포를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아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형광펜 된 거에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산 아까 그거였죠? 모분산에다가 크기로 나누면 된다 했었죠. 거기다 루트 때리면 된다 했었지.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가세요. 루트 때리고 여기 분모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루트 때리고 분모로 집어넣으세요. 그럼 루트 n1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적히게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때리고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분모로. 그럼 표준 편차 알아서 나오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 F랑 G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칭축이 동일하죠? 왜? 평균이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G가 더 솟아올라 있죠? 우린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솟아오른다고 했죠. 자, 그럼 G의 표준 편차는 루트 n2분의 시그마죠. F의 표준 편차는 루트 n1분의 시그마죠.
그럼 G가 더 작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펑퍼짐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럼 N1하고 N2하고 비교하게 되면 N2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보면요. 자, 평균은 10인이에요. 네, 여기 평균 10인. 바로 맞고요. 니은 표준 편차 비교하는 거죠. 자, G가 더 솟아 있습니다. 작아질수록 솟아오른다고 했죠. 네, 그래서 F가 더 커요. 근데 F가 X 바꿔였습니다. 님 맞죠? 자, 디귿 N1, N2 비교했을 때 N2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디귿땡. 그래서 답은 기억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됐죠? 자, 이제 요런 거 하는 곳이니까 살짝 쉬었다가 자, 지금 너네가 잠깐 쉬기 전에 꼭 외우셔야 되는 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M분의 시그마 제곱, 루트 M분의 시그마.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정규분포 만들어야 돼서 그래요. 알죠? 자, 5분만 이따가 시작할게요. 자, 보자. 자, 모평균이 지금 이제 50이고 모표준 편차가 5 이렇게 모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n개 뽑겠다는 소리고요. 자, 그때 표본 평균은 a이고 표준 편차는 3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아까 모평균하고 똑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a가 50인 게 바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표준 편차가 5니까 자, 크기가 n인 거 뽑았으니 아까 식이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네, 그래서 루트 n분의 5가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 계산해 주시면은 225가 나옵니다. 대각선 곱하고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끝났고요. 자, 괄호 2번은요. 표준 편차가 4래요. 표준 편차가 4인 모집 단위라 했으니까 모표준 편차를 알려준 거고 n인 걸 복원 추출하겠대요. 임의 추출이랑 같은 말입니다. 복원 추출은 임의 추출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4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게 1 이하가 되고 싶대요. 자, 그럼 이걸 풀면은 n이 16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n에 대한 최소값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16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용어는 계속 엄청나게 자세하게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 괜찮겠죠. 이제 결국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건 3개입니다. 자, 3번 보면요. 자, 모집단에서 확률 분포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모집단임에 대한 확률 변수입니다. 그리고 너네가 표본 평균에 대한 표는 그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릴 일 없습니다. 자, 모집단 나와 있고, 자, 3분의 1, 2분의 1 A라고 나와 있으니까 A부터 구해야겠죠? 그럼 다 더해서 1이니까 분모 6으로 통일시키시다. 그럼 얘는 6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자, 크기가 16인 표본은 이미 추출할 게 있대요. 16개 뽑겠대요. 네, 그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구하라고 했죠.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다 했으니까 여기서 평균 구하시면 됩니다. 그냥 x바에서 평균 구할 필요가 없고요. x에서 평균 구하시면 됩니다. 모집단에서 답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식으로 얘기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2x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2x바는 모평균 구하면 되니까 6분의 곱하고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라는 거 확인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분산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분산을 통해서 나옵니다. 앞에 식이 그거였죠. 모분산에서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죠. 16개 뽑았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 모분산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 그냥 답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자, 그럼 여기서 x제곱으로 연장시켜주고 4, 0, 1 쓰고 2x제곱을 구하게 되면은 곱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6분의 4, 2, 8, 1이니까 9, 즉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모분산은
얘에서 얘 제곱한 거 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9에서 4분의 1 빼면 되겠지? 예, 그래서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2 대입하면 되니까 8분의 1까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너네가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낼 때는요, 표준 편차 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모집당할 걸 가지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런 문제 풀 때마다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집단에 대한 걸 알아야지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잖아. 통계는 뭐예요? 작은 집단, 그 표본 너무 많으니까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전체를 알고 싶은 거잖아. 추정하고 싶은 거잖아. 추측하고 싶은 거잖아. 예, 근데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표본 집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방향성이 맞지 않아요. 통계에서 방향성은 뭐냐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알아내는 게 목표예요. 샘플을 가지고 전체를 알고 싶은 게 그 통계 목표란 말이에요. 방향이 지금 반대예요. 모집단 걸 가지고 표본을 샘플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통계에 대한 완벽한 방향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주머니 속에 11, 22, 2, 33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공이 있대요. 이게 모집단이죠. 이게 모집단입니다. 전체 이게 다잖아요. 거기서 3개를 꺼냅니다. 그때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세요. 그때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보라고 돼 있죠. 그럼 다시 보다.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때는 너네가 x바에 대한 표를 그리지 않는다고요. x에 대한 표를 그린다고요. x를 가지고 x바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방향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x에 대한 표를 그릴 겁니다. 밑에 답지 여기 다 있으니까 굳이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x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내가 한 개 뽑았을 때 나타나는 걸 일단 확률 변수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확률 변수가 1, 2, 3이겠죠? 그럼 1, 2, 3 깔아두고, 그럼 내가 이제 하나 꺼내요.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7분의 2겠죠? 2가 나오려면 7분의 3, 3이 나오려면 7분의 2겠죠? 자, 이렇게 모집단에 대한 표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과 분산을 각각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x바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 구해주면 되겠고, 그거 곱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분산은 모분산 구해놓고 지금 3개 꺼냈다고 했죠. 이게 크기가 3짜리인 걸 이미 추출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서 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계산은 너네들이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장내입니다. 너네 정기분포 하던 거랑 똑같아요. 거기에 딱 차이가 딱 하나인 거야. 추측.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문제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자, 어느 도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지난 10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자, 건수는 주어 나왔죠? 얘가 확률변수 x입니다. 자, 그게 평균 5건, 표준 편차 1건인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럼 우리 정기분포 풀 뜻이 똑같이 할 겁니다. x 땡땡 건수에 써주시고 정기분포 5,1의 제곱 쓰면 되겠죠? 자, 거기서 지금 이 도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이미 추출한 100명이라고 되어 있죠. 크기가 100을 이미 추출인 거죠. 표본의 크기가 100을 이미 추출하겠다. 그럼 이제 요 풀이만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서 100명 뽑았다라는 걸 의미로 허세표를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때 10년간 교통병 법규를 위반한 건수의 평균이 4.85 이상이고 5.2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 그럼 우리는 여기가 지금 모집단인 거고요. 여기서 표본 집단을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다시 표본 집단에서의 확률 변수는 표본 평균 x 바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기분포를 여기다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100명을 꺼낸 거니까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때리고 분모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0분의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의 평균이라고 했죠. 평균이 100명을 뽑아놓은 상태에서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말하는 게 X바입니다. 이 X바가 4.85 이상이고 그 다음에 5.2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X바가 4.85 이상 5.2 이하일 확률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표 나와 있으니까 뭐다? 결국 또 우리는 표준화를 하게 될 거다. 그럼 표준화는 뭐였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나눠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럼 여기서 평균 빼면 마이너스 0.15겠죠. 마이너스 0.15. 그리고 표준 편차의 역수를 곱해주는 거잖아. 그게 분모에 있으니까. 그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5. 얘도 마찬가지예요. 5 빼주면은 0.29야. 역수 곱해주는 거니까 10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나오는 겁니다. 자, 그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럼 그래프 그려주고 0이고 마이너스 1.15에서 2까지니까 0부터 1.15하고 0부터 2까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1.5하고 2 둘이 나와 있으니까 이 둘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0.9104 이렇게 나오겠네요. 너네가 기존 하던 겁니다. 거기에 딱 요거 추가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A 도시에서 B 도시로 운행하는 고속버스들의 소요 시간은 확률 변수 등장했죠. 모집단입니다. 평균, 표준 편차 12, 정기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X 소요 시간, 정기 분포 만들면 M, 1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고속버스들의 소요 시간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겠대요. 그럼 뭐예요? n개 뽑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n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럼 그때 확률 변수는 x바가 되는 거고 정기분포 만들면 m, 루트 n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바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를 만족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식 나와있죠. 이제 표나와있죠. 또 표준화하라는 거죠. 자, 그럼 x바에 대한 거니까 여기 있어요. x바에 대한 정규분포. 자, 그럼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요거 식 만들면 가운데 바로 z 쓰고 평균은 m이니까 빼면 없어집니다. 쫄지 마시고. 그리고 얘로 나눠주는 거니까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10분의 루트 n이죠. 그럼 마이너스 5에다가 10분의 루트 n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0분의 루트 n이니까 2분의 루트 n 2분의 루트 n 이렇게 적히게 될 겁니다. 전혀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원래 그림을 그리겠지만 이제 조금씩 한번 그림을 생각해보자. 머릿속에 떠올리면요 이 둘이 딱 대칭된 거죠. 0을 기준으로. 그럼 뭐야? 0부터 2분의 루트 n이 두 개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충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0.9544이에요. 그럼 두 배 때려서 0.9544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게 마지막 거죠. 그러니까 얘가 2면 되겠지. 그래서 n은 16. 이렇게 이제 그림 없이도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참, 그리고 다음 주에는 확통을 좀 끝내기 위해서 월요일에도 좀 확통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통 빨리 끝내버리게 해서 너네 질문 받고 해버릴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자꾸 시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건 똑같아요. 기존에 하던 거랑 정규분포를 아예 똑같습니다. 차이는 오만하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그냥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너네도 지금 정기분포 그래도 열심히 풀었잖아요.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위화감이 없을 거예요. 들을 때. 뭐야? 똑같네. 이렇게 느끼면 지금 잘 공부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자, 모평균이 30. 목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16개를 뽑겠대죠. 자, 그러면 x하고 정기분포가 30, 시그마 제곱이니까 거기서 16개 뽑는 겁니다. 그럼 확률변수 x 파고 그거에 대한 정기분포 만들면 30, 루트하고 분모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시그마 제곱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x파가 32 이하일 확률이 얘랍니다. 또 표 나왔어요. 또 표준화라는 거죠. 그럼 표준화를 이제 합시다. 그럼 p 자 z 쓰고 32에서 30 빼면 2죠. 그리고 표준 편차 나눌 거니까 시그마분의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시그마분의 8이 0.977이죠. 그럼 얘도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시그마분의 8 이하인 거예요. 일단 얘가 0.5보다 크죠. 0.5보다 크니까 느껴야 되는 게 시그마분의 8은 양수여야겠죠. 0.5보다 크니까 작거나 같다 쪽으로 가니까. 그럼 그 값은 어떻게 계산해? 0.5에다가 0부터 시그마분의 8까지를 더해야겠죠. 이게 안 되면 그림 그리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림 그리면 됩니다. 안 되면. 근데 웬만하면 될 겁니다. 그럼 0.5에다가 더해서 0.977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지. 얘죠. 그래서 얘가 2여야 된다는 거지. 그럼 2 나오려면 시그마가 4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8번 갈게요. 자, A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나와 있습니다. 몸무게는. 자, 몸무게 X라고 하겠습니다. 자, X 몸무게고요. 자, 그거에 대한 정기 분포가 60, 6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문제인데 보면 몸무게라고 되어 있고 적재 중량이라고 되어 있죠. 적재 중량이 549 이상이 되면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에 A 고등학생 학생 중 이미 추천한 9명이 탑승했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우리 X 지금 몸무게로 잡았습니다. 근데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안 맞죠, 지금? 우리는 경고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시 볼까요? 경고음이 울리려면 어때야 돼요? 너네 적재 중량이 뭐냐면 지금 엘리베이터 얘기 나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로 얘기를 듭시다. 엘리베이터에 한 사람씩만 타진 않죠. 여러 사람이 타는 경우도 있죠. 그 여러 사람의 모두 몸무게를 합친 게 적재 중량이에요. 그러니까 몸무게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우리는 9명이 탑승했대요. 9명이 탑승했대. 그럼 9명이 탑승했을 때 적재 중량이 549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린다는 겁니다. 그럼 경고음이 울릴 확률은 9명의 적재 중량이 549 이상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 아까 쌤이 너네 개념 설명할 때 쌤이 그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할 때 X바 시계는 내가 현관펜 쳐놨었죠. X바가 뭐였어요? 뽑아놓은 것을 다 더하고 그 개수로 나누는 거였죠. 그치? 그러면 지금 몇 명이 탑승했어? 9명이 탑승했지. 그치? 그러면 그 9명 전체 무게가 549 이상이면은 경고음이 울리는 거 아니야? 그 말은 9명의 평균이 몇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리는 거야? 9명의 평균이 60일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리는 거지. 우리는 일반성을 잃지 마.
x바에 대한 걸로 바꿔서 해석해야 돼요. x바에 대한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x바는 평균이에요. 근데 9명이 탔잖아요. 그럼 9명의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9명의 총합이 549라며. 그럼 9명의 평균이 61이겠죠. 그치? 그럼 즉, 이 말을 통해서 9명의 평균이 x바가 60일 이상이면은 경고음이 울리는 거야, 안 울리는 거야? 울리는 거겠죠. 요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x바 입장에서 식을 만들어야 돼요. 평균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표본 평균을 구하려면은 9명이 탑승했대? 9명에 대한 평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9명의 평균이 549 이상은 말이 안 되잖아. 한 사람당 몇 킬로인 거야 도대체가. 말이 안 되죠? 네. 총합이 549 이상인 거니까 평균은 60일 이상인 거죠. 평균의 관점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9명에 대한 정규분포를 알아야겠죠. 9명에 대한 정규분포를 알아야겠지. 그럼 9명에 대한 정규분포를 만들어 봅시다. 그럼 x바에 대한 평균을 만들면 60콤마 9명이니까 루트 때리면 3이죠. 3 들어가면은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요거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풀면 z 쓰고 60 빼고 2 나누면 되니까 2분의 1, 즉 0.5가 되겠죠. 그럼 0.5 이상의 확률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이제 하면 되겠죠. 0.5 이상이면 0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0.5가 있고요. 그 이상인 거니까 0.5에서 0.5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0.5가 0.191라고 돼 있지. 그걸 빼주면 되겠죠. 그럼 0.3085 여기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적재중량의 전체 무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9명을 추출했다고 했고 우리가 결국 x바, 표본 평균에 대한 걸 풀기 때문에 평균으로 다가가서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9명이 탑승했을 때 549 이상이다. 9명의 평균이 60일 이상이면 된다. 그럼 경고음이 울릴 것이다. 합격할 확률이랑 좀 비슷하죠? 합격할 확률 구할 때도 우리 시험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은 합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식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여기는 그 뭐 9x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평균으로 다가가시면 돼요. 그냥 나누면 됩니다. 그 전체에다가. 굳이 이런 식의 풀이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바로 이거 가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자, 13,4라고 돼 있죠? 너네 이거 보고 특이점 느끼셔야 됩니다. 13,4라고 일반적으로 안 나옵니다, 원래. 몇의 제곱이라고 나오죠? 후딱 고치셔야 돼요. 2의 제곱입니다. 제곱이라고 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 거기서 이제 뭐 했냐면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 x바라고 했습니다. 네, 저거 만족시킬 자연수 n의 최소 폭거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n하고 13,2의 제곱이고 n개 뽑는다 했어요. 정규분포. 자, x바에 대한 정규분포 만들면 13, 루트 n분의 2의 제곱. 여기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근데 이제 20을 만족을 합니다. 표준화 시켜야겠죠. 왜 여기 z도 나와 있어요. 그럼 표준화 시킵시다. 그럼 z 쓰고 자, 13 뺄 거예요. 마이너스 1이고 1이죠. 마이너스 1이고 1이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얘로 나눠야 되죠. 역수 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는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2분의 루트 n 자,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것도 머릿속에 되다시피 0 기준으로 대칭돼 있죠. 그럼 2배입니다. 2배. 그럼 2p 0에서 2분의 루트 n까지 이게 0.9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약분하면은 0.45 이상이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보자. 자, 0부터 2분의 루트 n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넓이가 0.45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0.45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0.45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 그게 1.65일 때래요. 그럼 1.65가 여기 있어야겠죠? 1.65가 여기 있어야 이게 0.45잖아. 그래야지 2분의 루트 n까지 넓이가 더 크겠지. 자,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나요? 그래서 2분의 루트 n이 1.65 이상이면 되겠죠. 그 루트 n이 3.3 이상이면 되겠지. 좀 제곱 빡세겠죠? 양변 제곱해야 됩니다. 네, 귀찮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n이 10.89 이상인 거니까 n 최소는 1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네? 이게 너네가 그냥 정기분포했던 거랑 똑같아요. 사실 이거 유형 새로운 유형이 아니에요. 똑같은 유형이에요. 새로운 유형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 하나예요, 얘 하나.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아마 너네 학교 시험에 이거 나올 겁니다. 이거 아까 평균을 해석하는 문제잖아. 요거는 이제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새롭고 잘 나오는데 그 외의 유형들은요 전부 다 너네가 정기분포했던 거예요. 비교해 실면은 1대1 대응이 될 거예요, 아마 유형 자체들이. 자, 이러면 끝나게 됩니다.